쥐띠의 성격과 명리학적 퀴즈. 쥐띠는 12지의 가장 첫 자리에 놓인 존재입니다. 이 시작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운이 처음으로 응집되는 지점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명리학에서 쥐띠는 자수의 기운으로 설명되며, 자수는 한겨울의 가장 깊은 밤, 모든 활동이 멈춘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가장 조밀하게 쌓여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쥐띠의 성격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내면에는 늘 여러 갈래의 생각과 가능성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수의 물은 흐르되 요란하지 않습니다. 쥐띠 역시 눈에 띄게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살핀 뒤 움직이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즉흥적인 선택을 불안해하며 행동에 앞서 반드시 정보와 조건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고 단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생존형 판단 구조에 가깝습니다. 쥐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현실 감각입니다. 물의 기운은 공상보다는 실제 환경에 반응하며 이상보다는 생존과 지속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쥐띠는 꿈이 없기보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조건부터 따지는 타입입니다. 무모한 도전보다는 계산된 선택을 선호하고 당장의 성취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재물이나 일의 흐름에서도 한 번에 크게 벌기보다는 손해를 줄이고 꾸준히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띠는 관찰력이 매우 뛰어난 띠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분위기의 미세한 변화까지 자연스럽게 감지하며 그 정보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명리에서 쓰는 기억과 정보의 속성을 지니는데 쥐띠는 과거의 경험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한번 겪은 일은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쥐띠는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이 정교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감정 표현에 있어 쥐띠는 매우 절제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많은 생각이 오가지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특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수를 줄이고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선택합니다. 자수의 기운은 감정을 내색하기보다 안으로 모으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쥐띠는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 오히려 예민해지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쥐띠는 거리 조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일정한 선을 유지하며 상대를 관찰합니다. 이는 사람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관계 역시 흐름을 타야 오래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번 신뢰가 형성되면 쥐띠는 쉽게 관계를 끊지 않으며 말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책임을 보여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쥐띠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띠는 위기 상황에서 특히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물은 길이 막히면 돌아가고 틈이 보이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쥐띠 역시 한 가지 선택에 막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재정비하고 다른 가능성을 찾아 움직일 줄 압니다. 포기와 전환을 구분할 줄 아는 성향이 강해 불필요한 고집으로 손해를 키우지 않는 것이 쥐띠의 큰 장점입니다. 종합해보면 쥐띠의 성격은 조용하지만 비어있지 않고 느려 보이지만 이미 앞서 계산이 끝나있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내면의 준비와 판단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자수의 기질은 1월 운세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1월은 쥐띠에게 성급한 행동보다 관찰과 정리, 그리고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태도가 복으로 이어지는 시기이며 이 기본 성격을 이해해야 이후 운의 흐름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1948년생 쥐띠, 2026년 1월 운세. 겉은 고요하고 속은 깊어지는 달, 무자생이 맞이할 1월의 기적.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48년생, 우리 무자생 여러분의 2026년 1월 운세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어느덧 희수를 바라보는 나이, 삶의 많은 계절을 지나오셨지요. 1월은 겉으로는 찬바람이 불고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하지만 그 속에서는 봄을 향한 가장 뜨거운 생명이 꿈틀거리는 달입니다. 올해 병오년이라는 불의 해를 맞이하기 직전 이 1월이 무자생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의 계절 기운, 얼어붙은 흙 속의 태동. 1월은 명리학적으로 추걸, 겨울의 끝자락에 있는 흙의 계절입니다. 겉보기엔 꽁꽁 얼어있는 땅 같지만 이 축토는 봄의 씨앗을 품고 싹을 틔우기 위해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이 계절을 닮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감정들이 유독 크게 느껴지거나 옛 기억들이 소리 없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48년생 선생님들처럼
연륜이 깊은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더 섬세하게 다가옵니다. 혹시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할까? 하며 멈칫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겨울 흙이 봄을 위해 불순물을 걸러내듯 당신의 내면이 스스로를 정돈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지금은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내가 편안해지기 위한 속도는 딱 이 정도다라고 인정하고 나를 다독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입니다. 48년생 무자생의 본질, 산 아래 흐르는 깊은 물. 우리 48년생 무자생 분들은 참 귀한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물상으로 보면 산 아래 흐르는 깊은 물과 같습니다. 겉모습인부터는 넓고 단단한 흙이라 사람들에게 듬직한 안정감을 줍니다. 작은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한번 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선생님을 바위 같은 분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흙 아래에는 자수라는 차갑고 맑은 겨울물이 흐릅니다. 겉은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섬세하고 생각이 깊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외로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삭히며 혼자 곱씹고 정리하는 분들이시죠. 이 1월 축어를 만나면 당신의 물기운이 흙과 만나 자축합을 이룹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생각이나 아쉬움들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와 그랬었지 하고 편안하게 땅으로 스며들어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내 마음을 이렇게 써야겠다는 삶의 기준이 아주 부드럽게 잡히는 때입니다. 병오년의 불기운과 1월의 조화. 다가오는 2026년은 병오년, 아주 강력한 불의 해입니다. 세상이 아주 빠르고 뜨겁게 돌아가는 해죠. 이 불기운이 무자생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의 자수무라 병오년의 오화불는 서로 부딪히는 좌우충 관계가 됩니다. 물과 불이 만나면 수증기가 피어오르듯 내면의 감정이나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 1월은 축월입니다. 소는 쥐를 감싸 안아줍니다. 즉 1월은 병오년의 뜨거운 불이 여러분을 직접 타격하지 못하도록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주는 달입니다. 세상은 병오년의 기운으로 들썩이겠지만 여러분들은 밖은 빠르지만 나는 느리게 간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급해 보여도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불이 타오를 때 흙이 중심을 잡아주듯 선생님이 천천히 움직일수록 오히려 주변이 선생님을 의지하고 평온을 찾게 됩니다. 1월의 재물운 창고를 정비하고 문을 단속하는 시기. 이번 달 재물운의 핵심은 확장이 아니라 단속과 정비입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은 무토에게 삶의 기반을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돈을 벌기 위해 뛰기보다는 이 지출이 정말 필요한가? 건강을 위해 이 돈은 미리 빼두자 하는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혹시 집수리나 건강검진 등으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낭비가 아닙니다. 한 해를 안전하게 나기 위한 기초 공사 비용입니다. 48년생 특유의 꼼꼼함이 발휘되어 헛돈은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이게 됩니다. 지금의 정비가 올 한 해 당신의 곳간을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1월의 사업 및 대인관계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 사회적인 흐름이나 일적인 면에서도 1월은 고요한 힘이 필요합니다. 큰 파도가 오기 전 물결이 잔잔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오래된 인연을 챙기고 흐트러진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한하게도 당신이 가만히 계셔도 주변에서 자꾸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병오년에 들뜬 불기운이 무토의 차분함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오는 사람을 막지는 않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부탁을 다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고개 끄덕여주고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월은 활동하는 달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무게감을 주는 달입니다. 1월의 길을과 주의할 날.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될 날짜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월 6일 흙의 기운이 겹쳐 아주 안정적입니다. 복잡했던 생각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잡힙니다. 1월 14일 판단력이 명확해집니다. 서류 정리나 병원 방문 등 미루던 일을 처리하기 좋습니다. 1월 22일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좋고 껄끄러웠던 관계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1월 28일 비우기 좋은 날입니다. 집안 청소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에 최적입니다. 반면에 조금 조심하셔야 할 날도 있습니다. 1월 9일 불기운이 강해져 감정이 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피하고 쉬어가세요. 1월 25일 말이 날카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대화보다는 산책이나 명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마무리하며 고요함이 만드는 기적.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48년생 무자생 여러분. 2026년 1월은 빨리 달리는 달이 아닙니다. 새해라는 집을 짓기 전
땅을 고르고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옛 기억에 울컥하거나 몸이 예민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운명이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무자생이 가진 흙의 든든함과 물의 지혜를 믿으세요. 서두르지 않고 여러분의 리듬대로 천천히 걸어가실 때 병오년의 뜨거운 태양도 선생님을 비추는 따스한 볕이 되어줄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만 지키고 놓아야 할 것은 부드럽게 놓아주는 해.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1월이 고요한 평화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60년생 취띠 2026년 1월 운세.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나를 돌볼 시간. 경자생의 1월.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60년생 우리 경자생 여러분들의 2026년 1월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60 중반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삶을 관조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이번 1월은 겉보기엔 차가운 겨울 한복판 같지만 그 속에서는 봄을 위한 가장 뜨거운 생명이 꿈틀거리는 달입니다. 병오년이라는 불의 해를 맞이하기 직전 이 1월이 경자생에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의 계절 기운 다듬고 비우는 시간. 1월은 명리학적으로 축을 얼어있는 흙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 흙은 죽은 땅이 아니라 봄을 위해 불순물을 걸러내고 뿌리를 보호하는 인큐베이터입니다. 경자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달은 유난히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회한이나 옛 기억이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이 이제야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라고 등을 떠미는 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방식이 여전히 나에게 맞는지 아니면 내려놓아도 되는지를 조용히 묻는 달입니다. 몸이 예전보다 쉽게 피로하고 혼자 있고 싶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병오년을 지혜롭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경자생의 본질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책임감. 1960년생 경자생은 단단한 바위 경금 사이로 흐르는 물자수가 같습니다. 평생 판단과 책임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오셨죠. 경금의 결단력과 자수의 직관으로 남들이 망설일 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움직이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선생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감정은 뒤로 밀어두진 않으셨나요? 힘들어도 티 내지 않고 나 하나 참으면 되지 하며 넘긴 순간들이 앙금처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괜히 긴장되는 이유는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긴장을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3. 병오년과 1월의 조합불이 쇠를 단련하다. 2026년 병오년은 강력한 불의 해입니다. 이 불기운이 쇠인 당신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쇠는 불을 만나야 불순물이 녹고 단단한 도구가 됩니다. 즉, 올해는 진짜 내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명확해지는 해입니다. 하지만 불이 너무 강하면 쇠가 상할 수 있기에 1월 축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축축한 흙기운인 1월은 뜨거운 불이 당신을 덮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완충지대입니다. 이 시기에 억지로 유지해온 관계나 역할에 대해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말이 직설적으로 나가고 욱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억지로 맞추지 않겠다는 내면의 선언입니다. 당장 행동하기보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준을 세우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1월에 재물운 새는 곳을 막고 나를 위해 쓰라. 이번 달 재물운의 핵심은 확장이 아니라 구조조정입니다. 습관처럼 나가는 지출들이 눈에 밟히실 겁니다. 이 모임 회비는 필요한가? 이 보험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재물이 새는 구멍을 막을 때가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나를 위한 지출이 눈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가족을 위해 쓰던 돈을 이제는 내 건강, 내 취미를 위해 쓰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나도 이제 누려도 된다는 건강한 욕구입니다. 이 흐름을 따르세요. 1월의 돈의 흐름을 나 중심으로 정리하면 올 한해 재물운이 훨씬 알차게 흘러갑니다. 1월의 사업 및 대인관계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일과 관계에서 1월은 선 긋기가 필요한 달입니다. 당신은 늘 조직의 기둥이자 해결사였습니다. 하지만 병오년의 기운이 들어오는 지금 그런 역할이 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 의지하려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고 한계를 정해두세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후배나 자식에게 역할을 나눠주고 여러분은 한 발 뒤에서 지켜보는 어른의 자리로 옮겨가셔도 충분합니다. 1월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올 한 해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1월의 길을과 주의할 날. 당신의 1월을 편안하게 해줄 날짜입니다. 1월 5일 말의 온도가 부드러운 날입니다. 껄끄러운 관계를 정리하거나 부탁을 거절하기 좋습니다. 1월 8일 멈춰있던 일이 움직입니다. 오늘 끝낼 작은 일 하나를 처리하면 성취감이 큽니다. 1월 10일 정리의 기운이 강합니다. 서류나 통장 등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조심해야 할 날도 있습니다. 1월 12일 불기운이 강해 말이 날카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하루 미루세요. 1월 20일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올 수 있으니 약속을 잡지 말고 푹 쉬세요. 마무리하며 뺄셈의 미학. 2026년 1월은 인생에 무언가를 더하는 달이 아닙니다. 무엇을 덜어내야 내 남은 생이 더 가볍고 빛날지 고민하는 뺄셈의 달입니다. 병오년의 강한 불을 맞기 전 차가운 흙과 물로 마음을 식히고 단단히 다져두세요. 남들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혼자 비바람을 막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해도 된다. 이 생각 하나로 1월을 보내십시오. 선생님의 홀가분한 마음이 올 한 해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생 쥐띠 2026년 1월 운세. 깊은 물이 불을 만날 때 임자생의 1월 사용법.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72년생 임자생 여러분의 2026년 1월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50대 중반,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다를 건너고 계신 임자생 여러분. 다가오는 1월은 겉보기엔 추운 겨울 같지만 사실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가장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2026년 병오년, 뜨거운 불의 해를 맞이하기 직전인 이번 1월을 어떻게 보내야 평안할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월의 계절 기운 멈춘 듯 하지만 깊게 흐르는 시간. 2026년 1월은 명리학적으로 추월입니다. 기운이 깊게 가라앉아 멈춘 듯 하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내부를 정리하는 갈무리의 시간입니다. 큰 물의 기운을 가진 임자생에게 이 시기는 유독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칠 계절의 변화를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정리할 때가 왔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은 평온해 보여도 속은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고 문득문득 예실이나 현실적인 고민이 꼬리를 뭅니다. 몸이 무겁거나 자꾸만 혼자 있고 싶어지시나요? 그것은 운이 막힌 게 아니라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1월은 일을 버리는 달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식이 앞으로도 유효한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하는 달입니다. 임자생 쥐띠의 본질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1972년생 임자생은 큰 바다 임수와 그 바다를 흐르게 하는 힘자수를 동시에 가진 분들입니다. 물상으로 보면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겉보기에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늘 거대한 물결이 칩니다. 한 가지 사건을 봐도 이면의 사정과 사람의 마음, 미래의 흐름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빠르기보다는 신중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편이죠. 이 깊은 사고력은 실수를 막아주는 무기였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더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책임감 때문에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오지 않으셨나요? 겉으로는 의연해도 속으로는 피로가 층층이 쌓여 있을 겁니다. 이 1월, 그동안 버텨온 마음이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 시기입니다. 병오년과 1월의 조화 완충지대에서의 숨고르기.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은 강력한 불의 해입니다. 이 뜨거운 불기운이 큰 물인 임자생을 만나면 서로 강하게 부딪힙니다. 불은 물을 증발시키려 하고 물은 불을 끄려 하죠. 그래서 병오년은 여러분에게 갈등 아니면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해입니다. 여기서 1월 축월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축토는 물을 담아주는 그릇이자 불기운을 눌러주는 젖은 흙입니다. 즉, 병오년의 뜨거운 불이 여러분을 덮치기 전에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충지대입니다. 이달에 평소보다 예민해지거나 덮어두었던 문제가 다시 생각나는 것은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기준을 세워둔다면 병오년의 불기운은 혼란이 아니라 삶을 추진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줄 것입니다. 1월의 총은 무엇을 뺄까를 고민하라. 임자생에게 2026년 1월은 한 해의 성격을 미리 맛보는 달입니다.
병원연의 빠른 속도는 신중한 임자생을 조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들은 저만큼 가는데 나만 뒤처지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1월의 기준 없이 급하게 움직이면 올 한 해 내내 무언가에 쫓기듯 살게 됩니다. 그래서 1월의 핵심은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안 해도 될까를 정하는 것입니다.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될 사람, 의무감으로 해왔던 역할들, 이것들을 과감하게 덜어내야 합니다. 확장이 아니라 정리, 시작이 아니라 기준 설정. 이것이 1월의 총훈입니다. 이 기준이 단단히 서 있어야 병원연의 불기운을 감당하고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1월의 재물운 새는 곳을 막는 것이 버는 것. 임자생의 재물운은 한방보다는 흐름 관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연의 불기운은 자꾸만 소비를 자극합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정 때문에 끊지 못한 지출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월 축월의 기운을 빌려야 합니다. 축토는 재물을 묶어두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이 지출이 정말 필요한가? 관성적으로 나가고 있나? 자동이체, 잘 나가지 않는 모임 회비 등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돈을 버는 효과가 있습니다. 1월의 재물운은 늘림이 아니라 단속입니다. 지금 구조를 꽉 잡아두지 않으면 병원연 내내 돈은 들어오는데 남는 게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의 사업 및 대인관계 역할에 선을 긋는 용기. 일과 관계에서 임자생은 늘 조율자이자 해결사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연에는 주변의 요구가 더 노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해줘, 내가 책임져라는 말들이 들려올 때 예전처럼 다 받아주시면 안됩니다. 1월 사업운의 핵심 키워드는 역할 분리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서부터는 남의 몫인지 명확한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된다는 생각,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짊어졌던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1월에 이 선 긋기를 해두면 병원연에는 피로 대신 진짜 성과와 인정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1월의 길을과 주의할 날. 임자생의 1월을 지혜롭게 이끌어줄 날짜들입니다. 1월 7일 계율 판단력이 명료해집니다. 올해의 목표나 우선순위를 정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1월 11일 신축일 재정과 계약 점검에 좋습니다. 통장 정리나 서류 확인 등 꼼꼼한 일을 처리하세요. 반면 주의가 필요한 날도 있습니다. 1월 16일 병호의 불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감정이 욱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피하세요. 1월 20일 임자일 생각이 너무 깊어져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부딪히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1월 27일 정사일 말실수가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묵묵히 내 할 일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기준을 세우는 자가 승리한다. 사랑하는 1972년생 임자생 여러분, 2026년 1월은 서둘러 달리는 달이 아닙니다. 병원연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만의 닷을 단단히 내리는 달입니다. 남들의 속도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누구보다 깊게 보고 멀리 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나만의 기준이 분명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보다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결정하십시오.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돈에서도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담백해지십시오. 지금 1월에 세워둔 그 단단한 기준이 올 한 해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고 푸른 바다 같은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주세요.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생 갑자생 쥐띠 2026년 1월 운세. 불의 해를 앞둔 갑자생 1월에 이것부터 정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인생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84년생 갑자생 쥐띠 여러분이 2026년 1월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병오년 불의 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뜨거운 해의 첫 달은 가장 차갑고 무거운 달인 축월입니다. 갑자생 여러분,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하지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다들 잘 버티고 있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 방식이 계속 맞는지, 이제는 한번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닌지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질문이 올라와야 하는 달입니다. 1월의 계절 기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2026년 1월은 축월입니다. 축월은 시작의 달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키우는 달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땅속 깊이 눌러담고 정리하는 달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해의 방향이 가장 깊은 곳에서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갑자생에게 이 추월은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중심에 서 있고 책임은 줄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 자꾸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추월은 멈추라는 달이 아닙니다. 정리하라는 달입니다. 사람관계, 일의 구조, 돈의 흐름,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까지 하나씩 다시 보게 만드는 달입니다. 갑자생 GT의 본질, 강한 나무와 빠른 물. 1984년생 갑자생은 갑목과 자수를 함께 타고났습니다. 갑목은 큰 나무의 기운입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향이 분명하고 기준이 정해지면 끝까지 책임지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자수는 빠르게 흐르는 물입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사람의 분위기와 감정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두 기운이 함께 있는 갑자생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많은 조율을 하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큰 충돌은 피했지만 그 대신 내 속도를 늦추고 내 욕구를 뒤로 밀어온 시간이 길었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1월이 되면 그동안 쌓아둔 피로와 감정이 생각으로 떠오르기 쉬운 구조입니다. 병오년과 1월의 조화, 완충지대의 의미. 2026년 병오년은 불의 해입니다. 불은 드러내고 재촉하고 속도를 높입니다. 갑자생에게 이 불기운은 기회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합니다. 잘 쓰면 성장이지만 준비 없이 맞으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1월이 중요합니다. 축토는 나무의 뿌리를 잡아주고 물의 흐름을 한번 눌러주는 흙입니다. 즉 병오년의 속도를 바로 막기 전에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완충 구간이 바로 1월입니다. 이달의 불편함이 더 또렷해지는 것은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1월 총운. 선택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 1월의 핵심은 선택이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갑자생은 원래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먹고 자라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버텨온 것들이 병오년을 맞아 한꺼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월에는 막연한 불안보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감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건 불안정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안정적으로 버텨왔기 때문에 나오는 점검입니다. 이달에 한번 속도를 늦추고 기준을 재정렬해야 병오년의 불기운을 성장의 연료로 쓸 수 있습니다. 1월의 재물운. 역할 비용을 점검할 때 갑자생의 재물 문제는 수입보다 역할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지출보다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출이 재정 구조에 많이 반영되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은 이 구조를 빠르게 드러냅니다. 돈이 갑자기 많이 나가기보다 왜 항상 내가 이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먼저 생깁니다. 1월은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달입니다. 반복되는 지출, 관성처럼 유지된 비용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필요한지 차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병오년 내내 버는 만큼 새는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월의 구조를 한번 잡아두면 재물 흐름은 안정됩니다. 1월의 사업운. 역할 재정의의 달. 갑자생은 늘 중심 역할을 해온 분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메우고 흐름이 흔들리면 정리해왔습니다. 하지만 병오년에는 이 역할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일의 양보다 마음의 부담이 먼저 커집니다. 그래서 1월의 핵심은 확장이 아니라 역할 재정의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과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건 관계를 끊는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선을 다시 긋는 문제입니다. 이 정리가 되면 병오년의 불기운은 갑자생에게 추진력과 존재감을 동시에 줍니다. 1월의 길일과 주의할 날. 1984년생 갑자생에게 2026년 1월의 길일은 무언가를 크게 얻는 날이 아니고 정리한 것을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달에는 방향을 잘 잡는 날과 괜히 건드리면 흐름이 흐트러지는 날이 분명히 갈립니다. 먼저 1월 6일 갑신일입니다. 이날은 갑목의 판단력이 가장 또렷해지는 날입니다. 결정을 내려도 흔들림이 적은 날입니다. 1월 10일 무자일은 재정 흐름을 점검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날입니다. 자수 기운이 강해지면서 돈의 흐름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보게 됩니다. 1월 15일 개사일은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날입니다. 불기운이 올라가 말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의도와 다르게 말이 전달되기 쉬우니 중요한 결정이나 감정이 섞인 대화는 결론보다 방향만 잡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1월 21일 기해일은 생각이 깊어지는 날입니다. 이날은 밖으로 움직이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는 데 쓰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1월 27일 을사일입니다. 병원연의 불기운이 미리 강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지금 당장 바꾸고 싶다는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결단은 하루 정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속도보다 안정이 우선입니다. 정리하면 1월의 길일은 행운이 떨어지는 날이 아니라 정리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날입니다. 이 날짜 흐름만 잘 활용해도 병원연의 불기운을 훨씬 덜 흔들리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래 가기 위한 준비. 1984년생 갑자생 여러분, 2026년 1월은 더 빨리 가기 위한 달이 아닙니다.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하는 달입니다. 멈춘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준비가 끝난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1월에 세운 기준이 병원연 전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렇게 1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해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GT 운세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1월의 흐름을 GT 기준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달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달이라기보다 어디까지 힘을 써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힘을 빼도 되는지를 가려내는 달입니다. GT는 원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힘이 있는 띠입니다. 그래서 늘 한 발 앞서 준비해왔고 그 덕분에 큰 위기는 피해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계산하고 혼자 감당해온 것은 아닌지 1월에는 그 지점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음이 조용해지고 괜히 생각이 많아진다면 그건 불안해서가 아니라 이제 기준을 다시 세워도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운이 막힌 게 아니라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기 전 정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번 달에는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을 급하게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습관인지 아니면 지금의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운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쥐띠는 한번 방향을 정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띠입니다. 지금의 정리는 멈춤이 아니라 앞으로 오래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1월의 마음을 정리한 쥐띠는 이후의 달에서 훨씬 덜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1월은 서두르지 말고 기준부터 차분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